살아라는, 그전에도 물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얼마나 억울하면 교실 내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인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까? 인천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억울한 피해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의 피해자가 교사뿐이 아닙니다. 결국은 학생도 피해자이고 학부모도 피해자이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책임져야 하는 피해자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진보 교육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피망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며 도성은 교육감의 잘못된 인권 정책,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더우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자님들께 좋은 기사 부탁한다고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지키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네, 우리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측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향해서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겠습니다. 덥지만 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원래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오늘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누가 선창을 좀 해주세요. 해물밥에 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흥과 삼천리 가요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또 학교의 잘못된 인권 조례로 위해 명을 달리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인천 교육을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또 기자 여러분들,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2021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저희는 교육청과 계속 싸워왔습니다. 교권 무너질 거다. 학생들 피해 볼 거다. 결국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도성훈 교육감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 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계시는 가용섭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가용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먼저 무자비한 언어 폭력과 교권 유린으로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서희초 선생님에 대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당신의 고귀한 희생이 교육 현장의 울림이 되어 국가의 백년 대계인 교육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조적 모순이라 하면 2009년 김상문 전 경기도 교육감에 의해 발의된 좌파 교육감들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인권 조례의 조례와 조성훈이가 만든 인천의
학교 구성원 인권 중진 조례로 인하여 교육 현장의 교권은 온데간데없고 한반에 서너 명의 불량 학생들이 천지가 된 지금의 교육 현장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육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였는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년 2월과 3월 저희 단체에서는 교육청과 시의회 앞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지나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있고 한계와 책임이 없다고 말했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는 개성 실현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유화를 교사의 어떠한 제지도 할 수 없으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로 인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원천적으로 허락할 수밖에 없어 다른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가함을 주장했지만 당시 95%가 넘는 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게 지금의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입니다. 이로 인하여 작년 한 해 전국에서 교권 침해로 신고된 신고 건수가 3,035건이고 이 중에 12%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폭행당한 폭력 건수였습니다. 저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대충 넘어간 교권 침해는 몇 배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학교 현장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특히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관과 인천시 의회는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길만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 대표님의 그 발언 내용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구성원 모두를 죽이는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이 조례를 만든 장봉인 도성원 교육감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전 교장 선생님이셨고 현재는 중등교우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태희 회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희초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 명복을 빕니다. 교육계의 선배로서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로서 꽃 피우지 못한 제 생을 마감한 선생님께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선생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무너진 처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앞다투어 만들었던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의 지나친 강조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소 변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생 인권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권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며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할 때 교육이 바로 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행복한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장하는 교권입니다. 지나치게 학생 권리에만 강조된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키워주면서 건강한 자유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에 필요한 바른 조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을 거울 삼아 교육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절제와 인내, 배려를 배워야 함이 마땅함에도 인권을 법과 조례로 규제하고 규정했을 때 이와 같이 지금 학교 내에, 교실 내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교육연구소의 전지현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갑질과 폭력의 칼자루를 쥐어주고 교사들에게는 정상적인 훈육과 교육도 못하게 만들어 교권을 땅에 추락시킨 학교 인권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인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일기장에는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은 그동안 골마왔던 많은 불만들을 터뜨리며 A 교사의 추모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에 이 사건을 계기로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사가 학교 안에서 갑질과 민원에 시달리며 교사의 권위는 빼앗기고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바로 학교 인권 조례가 원인이다. 또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B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여교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서희초 교사 자살이나 부산의 초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들의 원인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서 학생들을 망나니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조례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교사가 학생 지도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오히려 처벌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사를 존경하고 인정하기보다 자기 자식의 마음을 읽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갑질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 예로 2015년 서울에서 교내에서 뽀뽀하지마 하며 학생 뒤통수를 때린 교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2011년 경기도에서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교사가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5년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6개월 동안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2022년 충남에서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조작하는 영상이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2017년에 4월 고 송경진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사건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직권조사를 강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어디 이 사건들 뿐이겠는가? 지금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거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권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학교 인권 조례이다. 교사의 교과 지도나 생활 지도상에 드러난 불만뿐만 아니라 지금도 특별한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이 교사에게 자행되고 있고, 폭행 학생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생활 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꼽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큰 소리를 내 수업 방해를 하거나 폭력 행사를 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줄 수 없다.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다. 6곳 조례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학생의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즉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운 교사를 아동 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교총에 접수된 바 있다. 10여 년 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나와 다른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내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한 결과 지금의 학교의 현재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분명 학생인권조례가 이러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였었다. 그래서 인천에서 2021년 3월 23일 인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인권 보호 간의 과도한 권한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과 그 외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오직 이원화시켜 교사는 강자와 가해자로, 학생은 약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적대적 대결 구도관계를 만들고 교사의 권위는 빼앗고 학교를 일진 학생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내 권리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6곳 조례안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왜곡된 인권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이번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악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수정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1. 독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인권위 영향으로 왜곡된 인권을
교사와 학생에게 인권교육 등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학생 인권 조례는 성적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적 차별 금지법 조항이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간 교육 영역의 차별 금지법이기 때문이다.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세 번째,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등으로 월급을 받으며 학생들을 자기 편으로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을 권리로 대체하고 이번 기회에 꼭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고 또한 학교 내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여 학폭 피해자들을 학생, 교사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안 폐지를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고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장전처럼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 모든 것을 세세하게 넣어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권리 장전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폐지하라를 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의회에 요구한다. 인천시 의회는 교사 자살을 유발한 학교 인권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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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른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내 권리만 주장하게 만든 학교 인권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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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갑질하는 학부모가 가해자도 아니고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이 가해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라면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깊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사태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네, 결국은 진보 교육 정책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전교조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이라고 외치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을 방종만 배우는 고삐 풀린 망아지로 만든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본질을 흐트르고 있습니다. 무슨 아동 전문가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잘못된 사회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야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 교육감, 전교조들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들의 잘못된 교육 정책 즉각 처리하라! 가짜 인권, 거짓된 왜곡된 인권 조례 즉각 폐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중에 저 울분 섞인 음성 중에 정말 진심과 또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 사회에 대한 많은 그 피해와 억울함이 담겨 있어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예, 우리 마지막 이제 성명서 발표 시간입니다. 성명서에 저희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모든 진심 어린 마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걸 교육감과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우리 성명서 발표는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상임대표님이신 이성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열흘 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교육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온 국민이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안타까움, 기막힌 죽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성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서,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편향적이고 왜곡된 진보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그동안의 많은 교권 침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진보 교육정책이 모순과 무너진 공교육의 민낯을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누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갑질하는 학부모인가? 수업을 방해하며 선생님을 괴롭히게 했던 학생들인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 피해자다. 우리 모두가 포장만 그럴싸한 진보 교육정책의 피해자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 붕괴를 가속화시켜 결국 그 폐단이 학생에게 돌아가고 공교육이 급속히 무너져 그 누구도 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참담한 교육 현장이 될 거라고 우리는 경고했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이다. 우리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천부적인 인권이 특정 집단, 특정 부류에 의해 법과 조례로 부여되는 순간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 속에 몰살을 앓게 되는 것이다. 학생 인권 조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실 내 교사의 모든 권위가 무너졌다.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교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빼앗아 버리니 학생이 교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상벌제도를 없애는 학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벌을 줄 수가 없다. 학교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교권 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전부다. 기준과 한계를 넘어선 학생 인권으로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하기 어려워졌고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그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줄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교권 침해자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가 지난해 2269건 중 92.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1203건, 57.3%,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이 231건, 11%,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200건, 9.5%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교권의 추락,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들은 어떠한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학생들이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가 학생 인권 침해가 되기에 교사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다. 사생활의 자유로 동의 없이 핸드폰을 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수업에 불필요한 물건을 가져와도 막을 길이 없다. 결국 학습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학교는 개인의 발전과 사회에 이바지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며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익히고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배려를 배우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전한 교육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금의 학교는 권리와 주장만 있고 의무와 책임이 없는 무업천지가 되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배움이 터전이 되어야 할 학교가 서로가 서로를 감수하며
고소 고발이 난무한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건전한 인격체에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배려와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언론에서는 이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결국 교사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진 사회와 교권이 붕괴된 교실이 문제인 것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과 달리 교사도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내 동경이 처진 시대가 되었다. 일방적이고 왜곡되고 편향된 학생 인권이 학부모들이 민원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교권보다 내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사회가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만을 외치던 잘못된 진보 교육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나아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다. 인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천도 지난 2021년 3월 23일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가 졸속으로 통과되었다. 바로 시행되지 못할 정도의 조항도 엉망이었지만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1세기던 인천시 의회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도서관 교육관과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달리 학교 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조례라고 포장을 했지만 이것은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타 지역 학생인권 조례와 내용상 큰 차이도 없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할 때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난해한 조례가 되었다. 인천 학인조 통과 이후에 인천의 교권 침해 정도는 더 심해졌다. 지난 2022년 8월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35년차 A교사가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후문을 월당하는 비군을 제지하려다 심한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교사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 학생은 학교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재학생 신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신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일어나라고 한 교사에게 5학년 비군이 교과서를 2차례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생겨서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학교를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의 심각한 사태는 조례의 조항 몇 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먼저 교실을 이념적으로 통제하는 왜곡된 인권주의를 차단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여 학부모의 무료한 민원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교사의 통제권을 존중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학생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정진 조례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드는 장본인인 이 자리에 있는 도성은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교육감 스스로 학교 구성원들을 죽이는 가해자가 되길 자처할 것인가? 공격이 얼마나 다 무너지고 몇 명의 교사가 더 죽어 나가야 이 편향되고 왜곡된 조례를 폐지하겠는가?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정진 조례를 만든 도성은 교육감이 결단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당신이 작금이 사태를 만든 가해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 교단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도성원 교육관과 인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를 패자로 만든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정진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폐지하라. 둘, 도성원 교육감은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이 폐지 요구에 2023년 8월 2일까지 정답, 즉답,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셋, 만약 8월 2일까지 도성원 교육감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인천 학인조 폐지운동에 돌입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자녀와 교사들을 지킬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2023년 7월 28일 인천교육 정상화회 64개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자회견은 모두 마쳤습니다. 성명서 내용에 있던 것처럼 우리는 도성은 교육감에게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폐지 요청서를 오늘 전달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8월 2일까지 우리에게 다시 회신해 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8월 2일까지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바로 이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폐지 서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 저희의 반대 서명, 폐지 서명을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는 이 학인조가 반드시 폐지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나중에 반대 서명 저희가 진행될 때에 끝까지 함께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다만 원하는 건 도성원 교육감이 스스로 우리의 가해자가 되지를 자처하지 않고 폐지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촉구해 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전달식이 있을 거예요. 왜요? 질의응답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없는 거를 없으시죠? 예, 저희가 성명서에 너무 자세하게 써놨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 우리 대표님이나 또 대변 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대표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국 7개 도시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천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은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모여주시고 학인조 폐지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7개 시도에 학인조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학인조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힘을 모아서 꼭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폐지하는 그 순간까지 투쟁해주시고 승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교연도 함께 힘을 모아 학인조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인권조례 폐지하라 크게 외치고 사진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성원 교육감은 스스로 만든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모두 마쳤습니다. 예, 우리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상규 상임 대표님과 이은 대표님 나오셔서 전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좌관이 오래 계시네요. 네. 네. 사진 한번 촬영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교육관님께 꼭 의견이 전달되어서 더 이상의 교사, 학생,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받으시는 보좌관님이 도서원 교육관님의 최측근 보좌관님이세요. 예, 그래서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나가는 시민분이 또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주셨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화이팅! 더운데 왜 안 가시 계속 켜서. 예,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윤 대표님과 이선규 대표님은 시의회로 이동하셔서 그 전달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예, 예. 우리 그 허식 의장님께, 시의회 허식 의장님께